선택 오늘의 종목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분이죠.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과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나스닥이 1.8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는 0.8% 하락을 했으니까 그 갭이 굉장히 컸죠. 이것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0.41%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갭이 크다는 것을 뭘 볼 수 있냐면은 지난주에 금융주들이 약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 운송지수는 0.91%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우 산업지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재나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때는 다우 운송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우 운송지수가 다른 섹터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다른 지수들이 좋지 않을 때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지수입니다. 근데 최근 1, 2주간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있고 상해는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드린다면 지금 지수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CPI가 예상 상회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산업재나 금융주나 이쪽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지난주에는 코스피는 0.29%, 코스닥 0.36%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전에는 경계 심리에 의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동시만기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2차전지 ETF의 리밸런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고 이때 ETF 2차전지의 대형주들이 그동안 주춤했었는데 여기에 매수입이 되면서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 글로벌 이슈와 이벤트들 체크를 해볼 텐데 사실 2주 전에 이제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지난주에는 CPI가 공개가 됐었죠. 이번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정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시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 보고서, 네. 그리고 CPI, 그리고 PCE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고용 보고서는 너무 뭐 나쁘지도 않았고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시장에 또 반등을 줬었고요. 지난주에는 예상보다 높은 CPI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CPI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시장이 상승했다는 아닙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것이지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난주 내내 좀 경계 심리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우리 시간으로 16, 27일이고 미국 시간 15일, 16일인데 이 FOMC 회의에서 어떤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가 거론될까? 여기가 이제 시장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고요.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이번에 테이퍼링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컨센서스예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 경기와 또는 인플레이션 속도로 봤을 때 테이퍼링을 어떤 경로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코멘트만 나올 것이 그런 코멘트만 나와도 시장이 화들짝 놀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역시도 만일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멘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것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또 이후에 이제 경로를 좀 찾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5일 날은 미국의 그 생산 지표들이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섬유기 가동률 이런 생산 지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일 날은 똑같이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같은 중국의 생산자 지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유동성과 테이퍼링, 유동성을 회수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느냐 이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FOMC 회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시장에서 경계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는 둘째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고요.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동시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가만히 보면은 동시만기일에 수급적 영향에 의해서 외부 충격보다는 수급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 달은 6월이고 반기가 끝나는 달이에요. 그래서 리밸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별, 산업별로, 섹터별로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주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제가 타이틀에 네. FNC 회의의 뭐 관망 그리고 박스권으로 향후에 좀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데 미국은 박스권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 보고서니 PC니 CPI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노이즈들이 시장이 상당히 탄탄하게 지금 극복을 해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더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이제 수급의 흐름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죠. 노이즈를 이겨내는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고용 보고서에서는 55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 별로 충격 없이 오히려 상승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CPI는 이번에 5% 나왔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뭐냐면 5월이 고점이 될 것이다. 물가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일시적인 상승이고 이후에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점차로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국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우호적이라는 거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90포인트 레벨에서 별로 안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원은 1116원 근처 그리고 달러 위안화는 6.4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위도 올라갔었는데 1.45%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분간 테이퍼링 얘기가 거론이 안 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면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던 소위 나스닥과 성장주들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직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강도로 봐서는 소위 산업재나 또는 가치주 이런 쪽보다는 성장주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 전기전자와 2차 전지와 인터넷주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게임과 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소위 말하는 성장주 섹터라고 얘기하는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은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가 오를 때보다 성장주 섹터가 오르고 낙스닥이 오를 때 우리 시장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금 상황 그리고 시장의 우호적인 지표들이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선물로서 동시 만기도 잘 끝냈고 그리고 노이즈들을 다 끝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은 위쪽을 바라보면서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시황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어떤 섹터가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그렇지 네. 않거든요. 굉장히 빠른 순환매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를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거래를 했을 때 너무 빨라서 네. 사실은 역으로 반대로 계속 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사면 빠져서 딴 데 오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보다는 이 순환에 좋은 좋은 기업이 또 다시 올라가서 좋은 주식이 될 만한 그런 타이밍에 길목 지키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상당히 좀 쉬었거나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만약에 본다면 예를 들어서 IT다. 그럼 이제 IT에서 대표 종목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오르기는 조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이런 부분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니 그 뒷부분에 있는 후반 기업들 중에서 테크윙이나 해성DS나 또는 삼성그룹보다 LG그룹에 있는 LG전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 측면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섹터는 지금 현재 약간씩 고개를 들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현대위아 같은 종목이 수급적으로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주 전 말서부터 5G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종목들 중에서 지금 가장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탁 픽을 안 하고 이렇게 섹터별로 종목들을 얘기하냐면요. 네. 지금 종목들이 전체가 다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섹터마다 탑픽으로 있고 그리고 그 섹터에 지금 현재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